자, 예전에는요. 자, 이 냉전 시대라 그래서 이데올로기 싸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뭐 너는 뭐 공산주의냐, 누구는 자본주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싸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탈냉전 그런 이념 이런 것들 버리고 자, 실리주의. 자, 경제적으로 이득인 게 더 좋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 위주로 굉장히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통과 통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서로 굉장히 많은 인적, 물적, 그리고 정보적인 이런 교류가 있으면서 세계화를 훨씬 더 부추기게 된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세계무역기구 WTO죠. 자, 이 WTO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1995년에. 자, 이것이 출범하게 되고 나서는 이제 전 세계에 어느 나라만의 그런 경제적으로 꾸려지는 거 이런 것들 거의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총성 없는 무역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물건 잘 만들어서 누가 많이 팔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누가 우수한 품질 이런 것들로 승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무역의 물결이 온 나라를 지금 지배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로 인해서 자, 이런 세계화의 어떤 본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세계화. 자, 설명했듯이 뭔가 하나로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몽땅 다 싸잡아서 세계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첫 번째로 우리 이 세계화의 본질 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세계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멘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생산의 국제화라는 말. 자, 요 말 멘트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한 나라에서 생산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 물건 옛날에는 수출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뭔가 핸드폰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기획, 그다음 디자인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디에서 뭐 만든 것들 다 가져와서 뭐 베트남 이런 데서 조립해서 이제 내다 팔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나라에서만 생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걸쳐서 생산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생산의 국제화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노동의 공간적인 분업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공간적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생산의 국제화라는 말이 일단은 첫 번째로 중요한 멘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시공간의 수렴화는 좀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빠르게 작아지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계화의 영향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들 여기서는 중요한 몇 가지 멘트 빼고는요 다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자, 국경의 의미는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제는 뭔가 예전처럼 우리가 뭐 중국 간다 아니면 미국 간다 이런 게 옛날에는 나 남의 나라 간다 되게 약간 뭐 큰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도 안방에 앉아서 여러 나라 정보를 막 쉽게 접하고 그리고 비행기 타면 슉 날아가고 이렇기 때문에 국경의 의미는 점점 퇴색되고 있고 하나의 지구처럼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대한 단일 시장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을 이제 전략적인 시장 이런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만든 물건 우리나라에서만. 근데 이제는 중국, 미국, 유럽 이런 데가 다 시장인 셈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시장. 그리고 외국 기업들도 우리나라를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IT 정보 통신 산업과 관련된 이런 제품들 있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전 세계로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호 의존성이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접해 있는 나라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나라 없이 혼자서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갈등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역 갈등. 자, 어떤 면으로 지역 갈등이 일어나느냐? 자, 일단은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 문제입니다. 세계화가 일어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가진 사람은 그 돈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없는 사람은 안 그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점 효과가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렵고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빈부격차 심하게 되고 선진국에 훨씬 유리한 구조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워낙 서로 막 무역 경쟁하고 서로 많이 만들어내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원들도 많이 소비하게 되고요. 뭐 대기 오염이나 아니면 수질 오염, 토양 오염 같은 이런 환경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요까지를 우리가 이제 세계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